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이 공기가 없으면 큰 풀이나 큰 나무나 우리 사람이나 개미나 이런 작은 벌들도 3초면 다 죽는답니다. 이번에 그 연평도에서 우리 해군 1,000톤? 그래서 그분들이 물속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46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기가 뭔지 모르고 산소를 흡수하고, 그죠? 이 공기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구에서는 공기를 마음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고 내뱉고 하는 다에 그것이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이것이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주고받질 못하면 우리는 생명은 3분이면 죽어요. 여러분들 물속의 고기가 우리 사람 속에 이렇게 육지에 나오면 역시 3분이면 죽어요. 이렇게끔 물속에 있는 산소는 고기에 물을 매일 먹고 배설하고 하는 물속에도 산소가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먹는 산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기체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결국은 폐 속에서 물 속으로 함유되죠. 그게 혈액 속에 이제 함유돼 가지고 혈액 속에 우리 음식물을 태워준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농증 있는 사람 또는 꽃가루를 마셔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 폐결핵이 있는 사람,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산화탄소가 그 몸에 축적이 돼 있다는 거죠.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고받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폐결핵이 오고 폐암이 우리 몸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고받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죠. 곡식과 채소, 과일을 익혀서 먹었어요. 그럼 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위액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위액이 받아들이죠. 포도당이 우리가 소장에서 소장액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산이 부패해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온다든가 위염이 온다든가 위암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위암이 온다는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주고받는 물질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 속에서 이제 완전한 포도당인지 아니면 혈액 속에서 썩은 물질이 음식의 생명의 물질이 아닌 게 소장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혈구들이 죽으면은 주고받는 물질이 결핍이 됐다는 겁니다. 혈구들이 죽었다면. 혈구들이 살아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주고받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생명의 물질이라는 걸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위염이 왔다? 그럼 주고받는 물질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위암이 왔다? 그럼 주고받는 물질을 알지를 못하고 수술하고 또는 항암제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사가 필요도 없고 약이 필요 없는 우리가 주고받는 물질을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바다는 주고받는 물질이기 때문에 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수천억 년 동안 바다는 지금 스스로 약 없이 의사 없이 지금 바다는 젊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다는 바로 우리 혈액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 체액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바다가 그렇게 젊고 깨끗하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 혈액도 체액이, 바다는 바로 주고받는
물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다는 주고받는 게 뭐예요? 햇빛을 비치면 바로 짠 성분이 미네랄이, 무기영양류가 바로 미역의 수분이 이루어요. 그래서 미역에 큰 단지를 있죠. 해초들이 그냥 많죠. 해초들이 뭐를 내놔요? 산소를 내놔요. 산소를 내놓고 우리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면서 바다의 고기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바다가 오늘날 생명의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실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은요, 3분의 우리 생명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고받는 물질, 산소를 왜 못 받아들입니까, 사람이? 내가 혈액이 오염이 됐으니까 못 받아들이죠. 주고받는 물질을 받을 수가 없죠. 산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받아가지고 5년, 6년간 끼고 살죠.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을 구명해가지고 약 없이 산소 호흡기 안 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고받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구는 바로 주고받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을 때요. 제가 이번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어떤 나무에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올라가서 나무 이파리를 따먹어. 나무 이파리가 그 개미들이 먹이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날라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나무 이파리를 그 땅을 파고서 그 속에 저장을 해놓으면 거기서 발효가 되겠죠. 그게 발효가 되면 그 미생물이 거기서 막 번식하겠죠. 그 미생물이 뭘 내놔요? 개미의 먹거리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개미들이 먹거리가 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개미가 얼마나 건강해요. 그 나무와 또 개미는 뭘 내놔요?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나무는 산소를, 그래 공생을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개미가 그 이파리를 아무리 뜯어먹어도 다시 탄생하고 다시 탄생하고 다시 탄생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나무 이파리를 그렇게 많이 잃어도요, 나무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재생력이죠. 또 또 손상 입으면 또 재생하고 손상하면 또 재생하고 하는 이러한 주고받는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주고받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입니다. 그러면 그 혈액을 누가 만들어요?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혈액을, 오염물질을 다 깨끗이 만들어 혈액을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개미도 건강하지요. 또 나무도 건강하지요. 또 나무 수액을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물질이 항상 부하가 안 걸리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개미 체액 속에, 나무 수액 속에 그 미네랄 영양 염류가 바닷물의 1대 30이랍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 맞으면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주고받는 물질이 서로 받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약이나 의사가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거제에 대해서 낚시질하는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넓적한 고기가 뭐예요? 광어도 아니고, 큰 고기를요, 한 70cm, 80cm를 잡더라고요. 그 낚싯대에 잡혀오는데, 그들을 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힘을 약하게 가지고 잡아당기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셈이 셉니까? 줄도 막 끊을 정도고, 이제 그런데요. 그 숨을 못 쉬게 물 위에다 그렇게 올려놓고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힘을 잃었을 때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고받지 못하면 물고기도 그렇게 왕성하던 것도요. 그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 봐요. 주고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완전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성이 농도가 맞아야 돼. 위액의 농도, 간액의 농도, 또 우리 심장, 혈액의 농도, 피부의 농도, 우리 소변의 농도, 재흡수는 대장의 농도가 반드시 자동으로 pH가 농도가 안 맞은 사람들은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는 소변이나 대변이 나오면 유기질이 전부 분해돼 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 무기질로 바꿔줘야만이 우리 혈액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이 냄새가 난다든가 코가 냄새가 난다든가 무슨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 땀에 냄새가 난다든가 소변이나 이런 것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바로 유기물질이 그냥 나오는 거죠. 썩는 물질이 그냥 배설이기 때문에 혈액이 오염이 돼서 그 사람은 주고받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없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깁니다. 잠복염증이 생깁니다. 피곤이 옵니다. 또 뭐가 오죠? 우리들의 무슨 질염이 있다든가 어디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위염이 있다든가 벌써 이렇게 의사들이 판정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주고받는 물질이 없다면 벌써 우리 몸은 어디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요새 자살한 사람 또 있어요. 자살한 사람이 뭡니까?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아니면 디프라메이션. 그러한 인프라메이션, 염증 같은 거나 우울증이나 또는 불면증 같은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주고받는 물질이 혈액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살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누굽니까? 생산자는 우리에게 산소를 대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는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죠. 생산자는 바로 미생물입니다. 식물성 불안부터. 우리가 식물성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채소, 과일은 전부 생산자입니다. 바닷속의 미역이나 해초는 전부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주 주고받는 게 뚜렷해야만이 우리 몸속에 소화시키는 자는 누구고 소화를 소비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소화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무기질입니다. 미생물입니다. 그 식물입니다. 생산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시키죠. 우리 몸에 누가? 세포가 소비시켜야 우리가 유지한 자, 박동이 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뼈도 구성하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바로 소비를 시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들어온 거. 생산자는 바로 우리 속에 미생물하고 위액들. 그러니까 바로 영양 염류가 뭐예요? 생산을 해놓으면 우리는 그걸 같이 소비를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몸속에 주고받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속에는 갯벌 속에는 미생물이 식물성 불안고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누가 먹어? 갯지렁이 조개들이 먹고 번식을 하죠. 그래서 바다를 깨끗하게 해서 물질을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만들어서 바닷물에다가 넘겨주기 때문에 바닷물이 생명의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섬진강에는요 바닷물이 60%가 들어오고 민물이 40%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곳에는 굴이요. 그렇게 생기지 못하는 굴이 우리 사람 머리만큼 그리고 굴 하나를 따면은 다 먹지 못할 그러한 큰 굴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거기는 바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에는 유기물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농도만 맞으면 미생물들이 주고받는 식물성 프랑크톤과 또 동물성 프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물고기들이 많이 산란지가 되니까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주고받는 것이 꼭 있어야만이 그곳은 생명의 물질이 탄생하는 곳이다. 고기들이 어부들이 고기가 많은 곳을 찾으려면 새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으면은 그것은 주고받는 물질이 많다는 것을 어부들은 압니다. 저는 이번에 다큐를 보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참치를 어떻게 잡냐면요, 바다에 배에 사람이 한 20명이 타요. 이만한 낚시를 가지고요, 누멍 참치가 잡혀요. 그냥 이를 던져요. 던지는데요, 그냥 바다 안에, 배 안에 말이죠. 1시간 동안 잡은 참치가 한 톤이래요. 한 20명이 건져 올린 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오는데요. 엄청나요. 왜? 그물로 잡죠? 그러니까 그물로 잡으면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 잡게 꼭 낚시로만 잡으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낚시로만 잡는 데는데 그 참치가 거기서 잡아당기면요. 3분만이면 다 죽어요. 바닷속에서는 참치가 왕이죠. 그렇게 힘이 세고 주고받는 물질이 있어 잘 살아가지만 나오면 벌써 공기에 주고받는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 왜? 산소를 마실 수 없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가 없죠. 그 3분만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 몸속이나 이 자연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4대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4대강에 대해서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낙동강 그 4대강을 파기 전에는 그 땅 속에 갯지렁이, 지렁이 그냥 미꾸라지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파고 나서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 풀도 없어졌죠? 풀은 뭐래? 산소를 준다 그랬죠? 뭐예요? 갯지렁이는 뭘 줘요? 이산화탄소를 주죠? 주고받는 물질이 없으니까 낙동강이 지금 썩어간답니다. 냄새가 난답니다. 오염이 됐답니다. 그래, 동식물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생명의 물질이 없으니까. 달아나죠? 그래서 오늘날 그거를, 이제 영국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새마을 운동가인가 자연환경가들이 이거 썩었다 하고 정부에다가 막 이제 4대강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제 자꾸 탄원서를 올렸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물 부족하다. 물 부족이다. 그러니까 물그릇을 만든다. 물그릇을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주고받는 것이 없죠? 역시 썩습니다. 여러분, 연못물을 먹으면 좋아요. 연못물은 우리가 죽은 물이라고 해서 안 먹죠? 그게 생명의 물입니다. 연못에 연꽃이 많이 펴 있죠? 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꾸라지가 들어있죠. 연꽃에. 또 연꽃에 식물이 또 있고 거기서 미생물과 그 식물에서 내는 산소와 동물이 미꾸라지가 내는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아서 오염을 연못의 물을 깨끗이 생산해 가지고 내놓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연못의 물은 우리 리퀴드맥을 타가지고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급수 물에는 사는 고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벌써 고기가 떠 있는 물, 가재가 떠 있는 물, 개구리가 떠 있는 물은 그것이 주고받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우리가 잡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산에도 숲을 이루어요. 숲을 이루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동물들이 찾아오죠. 땅속에도 숲을 이루면은 땅속